현재 일론 머스크의 재산은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은 뭐 알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한 20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20조 나왔고요. 자, 20조 이상이에요? 20조 나왔고요. 빌 게이츠가 4조? 이미 24조 4조 나왔습니다. 넘었어요. 4조요? 4에다 공 붙여보세요. 40조? 자, 그러면 400조요? 400. 저희 한번 예상에 맞을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야? 예상에 맞을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야? 일론 머스크. 640조요? 네네. 자, 일론 머스크는 2024년 12월 기준 세계 1위 부자로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4천억 달러를 넘는 자산을 가진 인물이 되었죠. 이 금액은 필리핀 GDP를 초과하고요. 와. 한국 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와, 이게 스케일이 다르네요. 일론 머스크는 경쟁자인 제프 베이조스와도 1980억 달러의 차이를 벌리며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아, 진짜 압도적이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창업도 엄청 했나?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주 탐사 회사인 스페이스X입니다. 이거 유명하잖아요. 스페이스X의 목표는 우주 여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류를 화성 같은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요. 정확하죠.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 모두가 그를 비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같은 범인들이 어떻게 천재의 생각을 알겠어? 맞아. 일단 그 비웃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간 회사가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제 그런데 스페이스X는 2006년 팰컨 1을 시작으로 민간 우주 시대를 열게 됩니다. 야. 팰컨 1은 세계 최초로 민간 자금으로 제작된 액체 연료 로켓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팰컨 1이 성공하기까지는 3번이나 발사에 실패를 했었고요.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2008년 9월 28일 네 번째 로켓 발사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5, 4, 2008년이었구나. 2, 1, 0. We're in stage We have one. liftoff indication. We have liftoff. 와, 세 번 실패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7년 전, 17년 전. 자, 이처럼 네 번의 도전 끝에 민간 기업 최초로 로켓 발사에 성공하며 일론 머스크는 기쁨의 순간을 누리게 됩니다. 이후 스페이스X는 2010년 팰컨 9, 2018년 팰컨 헤비, 그리고 2020년 차세대 로켓 스타쉽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스페이스X가 이렇게 민간 기업 최초로 로켓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로켓을 직접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기존의 나사 로켓 발사 비용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로켓 구성품의 70%를 자체 제작하며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을 만든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로켓을 발사한 뒤에 회수해서 다시 사용하는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존 로켓 비용을 이런 그 재사용을 통해서 약 9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혁신이다. 그러니까. 백수정 기자님, 최근 스페이스X가 엄청난 비용 절감으로 화제된 게 있다고요? 네네네. 바로 메카질라고 합니다. 메카질라? 아, 이거 최근에 봤었던 것 같은데. 우와, 저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우와. 와, 진짜 신기해.
아니 진짜 저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잘못 보면 거꾸로 돌린 줄 알겠는데. 그치 맞아요 어. 맞아요. 와. 그러니까 메카질라는 기존에 한 달 넘게 걸리던 로켓 재발사 준비 기간을 1시간으로 줄였거든요. 이로 인해서 스타쉽 발사도 하루에 3번까지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의 로켓 발사 비용이 한화로 약 810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일론은 이제 이 메카질라를 통해서 이 비용을 3년 내에 10분의 1 수준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단하다. 자, 이처럼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민간 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하며 민간인 우주여행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기업 가치가 한화 약 501조 원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등극했죠. 대단하다. 와 스타트업인데 뭐 시총이 삼성보다 더 높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우주 산업 중 또 다른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달 아니야 달? 달구경?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아 인공위성. 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위성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네. 다 현재 덮었네요 그냥. 이야. 스타링크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아, 야, 난 일론 머스크가 관종으로 그냥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당신이 화성에 갈 준비하느라 바쁜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치고 있어요. 당신의 로켓이 우주에서 멋지게 착륙할 때 러시아 로켓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향해 날아오고 있죠. 제발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보내주고 러시아 안에 남은 제정신인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전해주세요. 근데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에 일론 머스크는 놀랍게도 단 10시간 만에 스타링크 위성을 개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인터넷을 지원하게 됩니다. 와 아니, 국가적으로 10시간 만에. 심지어 더 좋은 걸 해준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한 개인이 국가 간의 전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러니까, 일론 그게 난 머스크의 대단한 영향력이 그러니까요. 엄청 커졌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디서나 아주 간단한 설치만으로 군대, 정부, 시민들이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죠. 이제부터는 일론 머스크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또 다른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겠네. 자, 일론 머스크의 대표적인 기업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죠. 드디어 나왔네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만든 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의 설립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진짜?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라는 두 사람이 2003년에 테슬라를 먼저 설립을 했고요. 하지만 2004년에 마틴과 마크는 테슬라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 형, 저때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초기 투자로 이렇게. 네. 그래서 벤처 캐피털 업계에 발이 넓었던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청했죠. 마틴이 테슬라에 대해 설명하자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회사를 나한테 팔아. 비슷합니다. 네. 자신이 직접 투자할 테니까 이사회 회장은 나를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큰 합니다. 그림 그렸네요. 뺏겠다는 얘기네. 그러네요. 뺏었잖아요. 이거. 내놔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2004년에 650만 달러를 우선 투자를 했고요. 2005년에는 900만 달러, 2006년에는 1,2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면서 테슬라의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 야금야금 지분을 늘려갔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37세의 나이로 테슬라의 CEO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와. 일론 머스크가 CEO로 취임한 뒤에 테슬라는 첫 전기차 로드스터를 출시하며 전기차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로드스타가 또 뛰어났던 점은 한 번 충전으로 약 394km를 주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제 기존의 전기차가 겨우 100km 안팎을 달리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과였던 거죠. 거의 4배네.
이근주 기자님, 일론 머스크가 이 로드스터를 특별한 곳에 보냈다면서요? 네, 2018년에 팰컨 헤비 로켓의 첫 발사에서 자신의 로드스터를 우주로 보냈는데요. 아니, 우주에 차 가서 뭐해? 그러니까 둥둥 떠날 텐데. 뭐야? 너무 신기해요. 어? 우주에 진짜 떠다니는 신기하다. 거예요? 지금 와. 보신 저 로드스터에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 좋아했다고 했던 책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그 책을 글로브 박스에 넣었고요. 대시보드에 당황하지 마세요, Don't Panic이라는 문구를 붙였다고 합니다. 합성 영상 같아요. 아니, 합성 아니야? 이거 합성 같지? 그쵸? 합성 같죠, 좀. 합성 같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후에 2012년 모델 S 출시를 시작으로 S. 다양한 테슬라 모델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모델 3는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며 이 덕분에 2020년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663조 원으로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됩니다. 와. 이 수치는 2위 도요타를 비롯해서 폭스바겐, 혼다, 현대, 닛산 등 글로벌 9대 자동차 제조업체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요. 그 다른 회사들은 그리고 심지어 역사도 있잖아. 오래된. 그렇죠, 맞아요. 이게 혁신의 힘이네요.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 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율주행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차에 달린 카메라, 센서,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해서 차량 스스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운전하는 기술입니다. 와. 이경주 기자님, 최근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이용한 서비스를 공개했다고요? 네, 그 사이버 캡이라고 부르는 그 로봇 택시인데요. 내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거야. 안 탈 거잖아요. 아니, 나 범블비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진짜. 이게 로봇 택시가 운전대하고 페달이 없잖아요. 이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행하는 그런 택시인 거죠. 잠깐만. 택시 운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저렇게 되면 진짜 그냥 우리가 운전을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데요. 이 로봇택시 모델로 개인이 소유한 테슬라 차량을 테슬라 네트워크에 등록해서 택시로 쓰게 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은 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차를 안 쓰는 시간에는 택시로 굴릴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딥테크 기술을 사용해서 혁신을 이루고 싶었던 분야는 어디일까요? 인간 뇌세포. 인간뇌. 특히 뇌로 생각만 해도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뉴럴링크입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그런 말 되게 직관적인 사업이잖아요. 이름이죠. 네. 네. 뉴럴링크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를 통해서 척수 손상, 마비 같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자님이 생각하실 때 이 뉴럴링크가 우리에게 뭐 어떤 도움들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뉴럴링크는 그 뇌에다가 전극을 심어서 신경계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지마비 같은 이런 환자들, 이런 분들에게 뇌에다 작은 칩을 씌우면 움직이라고? 이 칩은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읽고 컴퓨터를 보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뉴럴링크는 사지마비 환자들이 보조 로봇 팔과 같은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앞으로 뇌 질환 및 장애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 비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영상을 같이 볼까요? 비서. 그 파이팅 넘치는 그분인가? 그건가? 자, 바로 이 로봇은 테슬라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키는 약 173cm이고요. 무게는 57kg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 크기이고요. 손, 팔,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 아이로니로 치는데. 우와. 맥주 따라주는 거야?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판단하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조립 작업, 농작물 수확 등을 비롯해서 공장에서의 단순 노동, 청소, 요리, 쇼핑 등 가정에서의 가사 업무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인간의 섬세한 손가락 그렇죠. 근육을 네. 표현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들었는데 대단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단순한 로봇을 넘어서서 인간과 협력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미래 사회를 만들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로봇이 인류의 노동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일론 머스크를 세계 최고 부자에서 세계 최고의 이슈 메이커로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지? 바로 일론 머스크가 10년간 적자를 내기만 한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새. 맞아요. 새, 짹짹. 네, 바로 트위터입니다. 당시 트위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이긴 했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신규 플랫폼들에 밀리면서 신규 이용자 수가 거의 늘지 않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무려 약 62조 원을 들여서 트위터를 인수한 겁니다. 도대체 왜 트위터를 인수했을까요? 트위터를 본인이 워낙 트위터를 좋아했어서. 진짜 매일 했잖아요. 하루에 매니아잖아요. 몇십 개씩. 그냥 갖고 싶으면 갖는 사람이네. 갖고 싶으면. 네. 그러니까 바로 슈퍼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슈퍼앱이요? 네, 슈퍼앱은 하나의 앱에서 메시지, 쇼핑, 결제, 예약, 금융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위챗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앱을 만들기 위해 트위터를 인수하고 그걸 기반으로 삼아 X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위터를 X로 재탄생시킨 일론 머스크는 인수 직후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직원 수 7,500명 규모의 회사를 단 1,300명으로 줄이며 무려 약 80%를 해고했습니다. 엄청난 구조 조정이네. 유경주 기자님,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당시 트위터가 지난 10년간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광고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에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 비효율적인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원 감축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거죠. 야, 그렇게 많이. 이런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해 기술 지원과 컨텐츠 모니터링 같은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요. 이런 반응에 일론 머스크는 X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투표를 했습니다. 내가 트위터 대표에서 내려올까? 투표 결과에 따를게. 네, 그렇다면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요? 내려와. 내려오지 마. 당장 내려와. 당장 내려와. 네, 근데- 같이 근데 확인해 일론 머스크 팔로워들은 오 동그라미 하지 않을까요? 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팔로워들이잖아, 사실. 네, 투표 결과. 봐봐. 내려오래잖아. 어? 와, 3억이 넘네요? 저렇게 많이 봤어? 네, 맞습니다. 무려 1,75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57.5%가 머스크의 사임에 찬성을 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 결과 따라야죠. 그렇죠. 그러면 따랐을 이제 것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2023년 5월 11일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를 통해 새로운 CEO를 고용하고 자신은 CEO에서 내려와서 이사회의 의장만 맡겠다고 밝히게 됩니다. 실제로 네. 따랐군요.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CEO 사임 발표 이후에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투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노렸네, 노렸어.